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할게요. 도소매 유통기간의 유형과 특징입니다. 자, 지금서부터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의 중요도가 난이도가 높은 것들이 이제 많아요.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도소매업의 분류라는 게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소매업에 대한 여기가 이제 여기 소매업의 분류가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예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업종과 업태입니다. 그래서 업종과 업태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됐어요. 업종과 업태가 어떻게 틀리는지 여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표 표시를 우리가 한 2개 정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업종이라는 것은요. 일단은 소매업에 대한 분류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갑니다. 이 업종은 소매상이 판매하는 상품군에 따른 전통적인 분류 방법이다. 그래서 생산자가 또 제품 중심적 우리가 시각, 그 다음에 이제 업종은 의류점, 가점, 제품점, 가구점, 양화점, 어떻습니까? 그런 식품점으로 이제 구분되는 거죠. 업종별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업종. 자, 업태라는 것은 영업 형태, 판매 방법. 그래서 이제 자, 업종이라는 것은 영어로 본다면 이제 what이죠. what 어떻습니까? 무엇을 판매할 것이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판매할 것이라는 건 how죠. 그래서 어떻게, 그죠? 어떻게 판매가 할 것이냐. 그래서 업태라는 자체는 업종과 업태가 좀 틀리죠. 그래서 업태라는 것은 소비자 전략 지향적 시각 또는 우리가 머천다이징 전략,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백화점, 그 다음에 할인점, 슈퍼마켓, 카테고리 킬러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하이마트 같은 전자제품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회사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전자상거래는 이제 무점포 소매업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업종별로 분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태별로 이제 영업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판매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업종이란 자체가 일단은 그 업종별 분류고요. 업태는 영업 형태, 판매 방법이라는 것은 밑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면 이제 업종이라는 것은 이제 시각은 생산자, 업태는 소비자, 주도자는 이제 업종은 제조업자, 업태는 이제 소매업자 이렇게 식으로 이제 나눠서 여기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업종과 업태가 틀리다. 그래서 업종은 소매상이 판매하는 상품군에 따른 전통적인 분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업태는 소매점의 영업 전략에 따른 분류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업종과 업태를 또 우리가 기출이 또 잘 됩니다. 이렇게 기출이 또 잘 되는 부분이니까 꼭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매상에 대한 분류라는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밑줄만 치는데, 자, 소매업이라는 자체가 옷가게 유행에 따라서 팔리고 안 팔리고 하죠, 그죠? 그래서 소비자의 욕구에 신속하게 반응을 하자. 소매업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소비자의 욕구와 점점 우리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매업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것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소매업의 분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소매업에 대한 분류 기준도 그냥 밑줄만. 자, 소매업은 점포, 유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가 있느냐 없느냐. 없는 것은 전자상거래든지 자동 판매기가 무점포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밑줄 쳐보세요.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제품의 깊이와 폭입니다. 깊이와 폭. 자, 이거는 잘 나오는 문제니까 꼭 여기 보셔야 돼요. 폭은 이제 넓이를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건 별표 표시 하나 해주시는데요. 자, 제품 깊이라는 자체는 깊이는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면이라는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라면이 있잖아요. 뭐 신라면이든지 뭐 진라면,
진라면 뭐 유현진이 선전했었죠. 뭐 컵라면이라든지 이렇게 깊게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고. 자, 포기라는 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편의점에서 팔게 되면 생수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어떻습니까? 일반 의약품도 팔죠. 뭐 과자라든지 일반 의약품이라든지. 자, 이런 게 깊이라고 한다면 이건 제품의 넓이가 됩니다. 제품의 넓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 보실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박스를 쳐 놓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보통 기출의 키워드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출 문제 나오는 것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기출 키워드. 그래서 보시면 되고, 판매 방법, 규모의 차이, 경영 방식, 그 다음에 입지, 제공하는 서비스, 가격, 제조업자와의 관계, 그리고 최종 소비자와의 접촉 형태 등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게 소매업의 분류 기준이고요. 자, 좀 전에 점포의 유무는 어떻게 되세요? 점포의 소매업과 무점포 소매업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19페이지에 가시면 그냥 메뉴에 있는 거는 그냥 밑줄만, 점포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무점포 소매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되고 있으나 아직은 점포 소매업의 비중이 크겠죠. 무점포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자동 판매기입니다. 그다음 취급 상품은 업종별 분류라고 하고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기초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판매 방법은 업태별로 분류되고, 그 다음에 점포 규모는, 자, 우리가 그 밑에 두 번째 그 육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항상 대규모 점포란, 자, 밑줄 쳐보세요. 매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꼭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대규모 점포를 이용한 소매업체는 대형마트, 대형 할인점이 있죠. 그 다음에 전문점 이런 게 있다. 경영 방식은 뭐 단독 경영이나 아니면 체인점 경영이다 박스 치면서 구분한다. 그다음에 체인점 경영은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하죠. 그래서 동일 업종의 소매 점포를 다수 진영하거나 계약에 의해서 다수의 소매 점포에 대해서 경영 지원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점포 소매상과 무점포 소매상은 이제 우리가 그냥 기억번, 점포 소매상과 무점포 소매상은 말 그대로 점포 소매상은 이제 백화점, 슈퍼마켓 등의 전통적인 소매상과 최근에 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편의점, 그 다음에 대형마트, 회원제 창고형, 도소매점, MWC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전 시간에 얘기했던 카다레 킬러, 그래서 전문 할인점, 뒤에 또 나옵니다. 대중 양판점, GMS, 그 다음에 하이퍼마켓, 전문점 등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기출이 됐습니다. 니은번호 좀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19페이지에 보시면은 중요한 부분은 제가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19페이지에서 그 밑에 내려가시다 보면 맨 끝에 동그라미 3번에 기억번 했었고 니은번이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었어요. 별표를 하나 쳐놓으십시오. 기출된 건 또다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이 됐던 부분은 자 뭐냐, 우리가 무점포 소매상에는 자 밑줄칩니다. 당연히 말씀드렸지만 어떤 게 있어요? 방문 판매, 텔레마케팅, 그 다음에 카탈로그, 그죠? 방문 판매는 이제 뭐 학습지라든지 요로트 아줌마, 화장품 아줌마 이런 아줌마들이 이제 직접 방문 판매를 하죠. 방판이라고 하죠, 보통. 그 다음에 카탈로그, DM, 소매상, 인터넷, 쇼핑몰, 자판기, 자동 판매기인데요. 자, 여기는 이제 편의점이 안 들어가요. 당연하죠. 편의점이라는 게 들어갈 수가 없죠. 편의점이 안 들어간다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페이지를 가셔서 점포 소매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표시를 3개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직접 이것은 제가 한 예상 문제로 가서 확인할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지선다로서 시험 문제 나온다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점포의 소매상 중에서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그래서 오지선다로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여기에 점포가 몇 개가 있냐면요. 이 전문점까지 10개가 있습니다. 점포 소매상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슈퍼마켓, 슈퍼마켓, 제가 이제 논문을 썼던 게 SSM입니다. 네, 하이퍼마켓, 그 다음에 창고형 할인점, 그 다음에 슈퍼스타,
그 다음에 아울렛 스토어, 그 다음에 홈디포, 카탈로그 킬러, 카탈로그 킬러는 여러 번 조치가 됐고요. 편의점, 전문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20페이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중에서 가장 20페이지가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점포 소매상입니다. 점포 소매상. 그래서 여기는 별표 표시를 3개 정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를 확인할 겁니다. 양가로 3번이죠. 자, 그러면 먼저 제목부터 적어 놓는다면 1번 슈퍼마켓입니다. 자, 슈퍼마켓은 종합 식료품점, 셀프 서비스와 연가 판매, 비교적 넓은 매장, 보유와 대규모화, 중앙 집중의 구매 방식의 채택 등을 들 수 있다. 자, 미국의 업태 분류에서는 식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슈퍼마켓 의류상품의 비중이 높으며 슈퍼스토어, 식료품 이외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내구 소비재나 일용잡화 등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GMS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럴 머천다이즈 스토어, 양판점으로 구분하겠죠. 이게 슈퍼마켓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박사 논문을 썼던 게 SS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퍼마켓이죠. 그래서 대형 또는 기업형 슈퍼마켓, 보통은 이제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자, 그래서 일반 슈퍼마켓의 매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면 이 SSM이라는 건 이제 1700에서 3000제곱미터의 규모로 생선류나 가공식품 등 풍부한 상품 구색을 갖추는 것을 매력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식품 슈퍼마켓은 대부분 SSM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대형마트, 이마트라든지 우리가 GS라든지 그 다음에 롯데마트 이런 데가 이제 슈퍼마켓의 중간 형태로 기업형 슈퍼마켓을 우리가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이퍼마켓입니다. 하이퍼마켓. 자, 이거는 이제 유럽,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1963년 세워진 프랑스의, 여러분들 까르푸라고 아시죠? 까르푸. 그래서 까르푸가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어떻습니까? 홈플러스를 예전에 까르푸가 했다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 바뀌었죠. 그러면 주로 교회에 입지합니다. 얘는 교회. 자, 교회에 입지한다는 것은 중심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점포의 면적은 한 5,000에서 10,000제곱미터 정도의 대형점으로 넓은 주차장이 있겠죠. 교회니까. 그 다음에 넓은 매장, 그 다음에 셀프 서비스 중심, 폭넓은 상품 구색, 할인 판매를 특징으로 한다. 특히 이제 취급 상품, 아이템에 대한 중 상당 부분이, 자, PB라는 게 많이 이제 뒤에서 나올 거예요. 마케팅에서 나오는데, PB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프라이빗 브랜드라는 자체는 민간의 개인의 브랜드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전통적 생산자는 난양, 메이루유 이렇게 되는데, 이 PB라는 것은 민간에 대한 개인에 대한 프라이빗. 우리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유도 우유인데 홈플러스 우유, 이마트 우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PB로 구성되는 것이 이제 특징이다. 그 다음에 이제 D번 회원제 창고점 MWC에 우리가 상품 진열에 취약됐던 식품 비율을 또 강화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창고형 할인점입니다. 창고형 할인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는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은 이제 미국에서 급성장으로 소매업태로 법인이나 개인 회원에 대해서 식품이나 잡화를 킬로그램이나 상자 단위로 도매 가격 수준의 저가로 판매합니다. 낱개로 안 되는 거죠. 그죠? 도매 가격 수준. 도매 가격 수준이다. 여기 이제 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맨 밑에 가시면 이제 2등번에, 자, 코스트코 홀세일 또는 샘즈 클럽, 마크로 또는 킨스클럽 같은 게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슈퍼센터입니다. 자, 슈퍼센터는 미국에서 가장 성장한 소매업태라는 거 기억만 밑줄 치시고요.
니은에 가시면은 이거 중요합니다. 하이퍼마켓보다는 적은 매장 면적의 슈퍼스토어, 드럭스토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드럭스토어. 자, 우리가 이 드럭스토어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뛰어들기 시작하죠. 그 전문 의약품입니다. 그 약 같은 전문 의약품이라든지 건강 보조식품, 그죠? 건강 보조식품, 오메가 3라든지 우리가 영양제라든지 건강 보조식품 같은 거, 다이어트 식품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미용 상품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드럭스토어를 결합한 대형 복합점이죠.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대기업에서 뛰어든 올리브 같은 데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슈퍼센터는 다양한 품목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간 절약 및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려는 90년대 소비자 욕구에 부합된 소매업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울렛 스토어도 우리가 출제가 한 번 더 됐어요. 6번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울렛 스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울렛 몰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조업자와 백화점이 비인기 상품, 재고 상품, 사용 상태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하자 상품, 그다음에 2월 상품 등을 자신의 회사 명의로 우리가 대폭적인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성 할인 점포를 말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유명 메이커의 재고 처리인 이 팩토리 아울렛과 일반 소매점의 재고 처리점인 리테일 아울렛으로 구분된다라는 것만. 최근에는 아울렛 스토어만 한 곳에 모아놓고 쇼핑센터인 아울렛 센터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이천의 아울렛, 이게 동양 최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이천에서 이제 그쪽 강의를 가다 보니까 굉장히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요. 이천에 이제 그 고급 브랜드죠. 아울렛몰이 이제 동양 최대로 만들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증가되고 있고, 그러니까 아울렛 센터의 핵심적인 컨셉은 가치입니다. 밸류, 그죠? 그래서 아울렛 센터는 우리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동종 점포가 출점해서 쇼핑센터를 이루는 업체로서 대부분 이제 물류 창고나 관광 단지에 입지를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도심 밖, 이천도 이제 수도권이긴 하지만 완전 도심 밖이죠. 예, 물류 창고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미국과 비슷한 추세를 이제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도,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의류 등산복이다, 의류 공간에 이제 매장을 하나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유행이 지난 것들은 이제 철이 지나서 도매 못 넘기니까 그런 것들은 잘 안 팔릴 때 이런 그 아울렛 센터를 또 만들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오프 프라이스 스토어라는 자체는 뭐 한번 좀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홈디포입니다. 7번째는. 자, 홈디포는 이제 홈센터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홈디포의 중요 특징은 이제 인구의 교외 이동, 그죠? 외곽에 나가서 자기만의 집을 지려고 한다. 이 개보수에 관련된 내구 소비재, 철물, 인테리어, 제품, 전기 자재 등 DIY, Do It Yourself, 여러 자재를 이제 판매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좀 DI라는 제가 이제 어떻습니까? 케이블 방송 쪽에도 있었는데, DIY라는 케이블 방송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성공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자, 아직까지는 우리가 직접 외곽에 나가서 자기가 직접 집을 짓는 그런 경우는 없죠. 미국은 좀 많습니다. 용품을 중심으로 판매하거나 가정생활용 필수품을 이제 판매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진열 형식이었지만 현재는 창고형 매장과 회원제를 통한 저가 판매를 지향하는 셀프 서비스점으로 정착됐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아직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소매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테고리 킬러가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 얘가 이제 중요합니다. 카테고리 킬러. 자, 이거 별표를 만약에 3개를 쳐줬는데 여기는 이제 별표를 하나 더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이지만. 그래서
여러 번 기출이 됐어요. 한 번도 아니고. 그래서 전문점과 할인점이 짬뽕이 된 겁니다. 전문점과 할인점이 짬뽕이 됐다. 그래서 같이 이제 짬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전문품 할인점 또는 전문 양판점이라고 또 우리를 의미합니다. 이 주요 특징은 이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종합 소매상 취급 품목 중 우리가 특정 제품 계열의 전문점과 같은 깊은 상품 구조, 이 깊은 것은 제품의 깊음을 얘기했었죠. 갖추고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반드시는 아니고요. 그래서 대량 구매와 대량 판매, 그리고 낮은 비용과 저렴한 상품 가격을 제시한다. 그래서 미국의 토이, US 완구. 그래서 문구점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완구 전문점 같은 경우는 이제 레고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런 데 비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죠. 물론 뭐 장난감 같은 거는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같은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죠. 그다음에 가전이라든지 오피스 데포라는 자체는 여러분들 많이 좀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 가구라든지, 그래서 홈 데포, 건자재 등이 대표적인 카테고리 킬러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하이마트 같은 전자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발 판매하는 ABC라는 할인 그 마트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이제 예제로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것이 이제 하이마트, 전자제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발, ABC 같은, 이거 어떻습니까? 할인, 마트. 이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뭐 편의점이라는 자체는 다 알고 있죠. 편의점은 뭐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문점도 뭐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진 않죠. 그래서 편의점은 미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소규모 우리가 소매업체로 편의품이나 조리된 식료품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비교적 폭넓은 상품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편의점에 대한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죠? 보급이. 그래서 뭐 요즘은 예전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편의점이 많이 생겼죠. 동네에도 뭐 한 두세 개는 보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은에 보시면 24시간 영업이에요. 얘는 내가 원할 때 새벽 2시에 나가도 라면을 사 먹을 수 있듯이 24시간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삼각김밥, 뭐 칫솔, 치약, 생수. 그래서 가격이 높아요. 편의점은 정가로 다 받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만큼 종업원 회전율이 많습니다. 회전율이 많아서 판매하는 그 회전율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종업원이나 전기세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들어가겠지만 회전율이 높다는 자체가 이제 매출에 성공적인 역할을 하겠죠. 주택가 이제 슬리퍼 신고 이제 가서 뭐 담배를 산다든가, 뭐 생수를 산다든가, 뭐 이런 것들. 24시간 영업 등의 시간적인 편의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전문점은 뭐 특정 범위 내에 상품 구만을 전문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염두에 출제 빈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처음 오죠. 334페이지로 가시면 저랑 이제 처음 이제 접하시는데 334로 가시면 334의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자, 다음 설명의 소매업체를 고르면 자 갑니다. 일단은 이는 과일, 채소, 육류, 어패류 등의 1차 식품을 포함한 식료품의 의류, 가전제품, 가구, 잡화 등의 각종 공산품까지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더불어 일상생활 밀접한 관계를 가진 식료품과 공산품의 원스톱 쇼핑. 원스톱 쇼핑이라는 자체가 하이퍼마켓이죠. 셀프 서비스 방식과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건 하이퍼마켓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답이다. 3번이 정답이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24번 갈까요? 우리가 교재는 352 가시면
300 갑니다. 4번 문제로 갈게요. 아니죠. 요거는 이제 하이퍼마켓이 그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제가 좀 안 달았네요.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고 그렇게 나오는 거구나 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문제 정도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392페이지입니다. 35번이죠. 자, 여기에 대한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소매업체의 특징을 올바르지 않는 것은, 자, 일단은 슈퍼마켓을 냈어요. SSM. 그래서 대체로 대형 유통업체에 소속인 경우가 많고, 규모 면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상이며 가공식품 위주의 상품을 주로 취급하면서 마진율과 회전율이 대형마트에 비해 높은 특징을 지닌다. 자, 밑에 해설이 보시면요, 우리가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미는 330에서 3,000 규모 제곱미터의 규모로 생선류나 가공식품 등 풍부한 상품 구색을 갖춘 것을 특징으로 하고요. 대형마트를 출정 규제를 피하 함께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며, 마진율과 상품 회전율은 대형마트와 유사하죠.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유사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틀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하여튼 이쪽 파트에 좀 시험 문제 비중을 좀 많이 주세요. 그래서 어디가 이제 출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하이퍼마켓, SSM, 그 다음에 드럭스토어가 또 많아지니까 슈퍼센터도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아울렛 스토어하고, 그 다음에 캐탈로그 클리어, 여기가 많이 좀 출제가 됐다 그랬죠. 그죠? 여기 위주로 좀 우리가 가세요. 홈디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DY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좀 우리가 좀 나오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 꼭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23페이지로 가셔서 무점포입니다. 양가로 4번. 무점포 소매상은 중요하게 않기 때문에 밑줄만 쳐놓을게요. 자, 그냥 23페이지 가시면 밑에 무점포 소매상의 유형은 기억, 무점포 소매상은 크게 직접 마케팅, 직접 판매, 자동 판매기 등으로 구분된다. 그 다음에 직접 마케팅은 이제 이 마케팅을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소매업 또는 인터넷 쇼핑몰, 전자상거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카talog라든지 DM 소매업, 텔레마케팅 이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우리가 텔레비전 마케팅, TV 홈쇼핑도 거기에 속해요. 직접 판매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시간에 방판이라든지 다단계 판매. 자, 이 마케팅은 어때요? 인터넷 소매업이죠. 그래서 이제 가상 공간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판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넘기시면은 B2C, B2B, B2B가 이제 기업과 기업 간에 이제 제일 큰 비중 차지하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두 번째 인터넷 쇼핑몰은 기업과 소비자의 B2C 사이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과 우리가 이 C가 비중이 큰 건 B2B지만 가장 우리가 많이 대표적인 형태는 B2C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탈로그 DM 소매업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우편을 발송하죠. 그래서 고객들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제품을 카탈로그를 이용해서 소개하고 판매 계약을 접수한 뒤에 우리가 제품을 우편 또는 택배로 전달하는 전통적인 무점포 소매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하죠. DM 소매업은 특정한 개인에게 특정한 광고주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화점의 VVIP 고객이라든지 특별하게 이제 명품 같은 거 이태리에서 수입했다는 걸 이제 알린다든가, 또한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우리 집에서 같이 오죠. 어떤 건 이제 우리가 할인한다고 이렇게 막 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는 이런 게 되겠고, 텔레비전 마케팅은 뭐 다 아실 테죠. TV 광고를 통해서. 그래서 직접 반응 텔레비전 광고와 홈쇼핑 채널도 있고 나눠집니다. 직접 반응 텔레비전 광고는 또 우리가 60초에서 또 120초의 비교적 긴 TV 광고를 통해서 제품의 특징을 자세히 또 소개하죠. 그래서 이는 또 인포모션이라고도 하고요. 홈쇼핑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텔레마케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정보 유출도 우리가 또 심각하겠죠. 텔레마케팅은 전화로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제공한 후 제품 판매를 유도하거나 혹은 이 TV 광고, 우편 광고를 보고 수신자 번호로 이제 080으로 이용해서 주문을 하는 거래 소매 유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점포에 대해서 조금 찍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는 이제 제가 텔레마케팅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24페이지 보시면 이 텔레마케팅이 왜냐면 두 가지가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입니다. 자, 우리가 콜센터에서 아웃바운드라는 것은 전화를 많이 받으시죠. 개인 회사에서, 그죠? 그래서 아웃바운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아웃바운드 자체가 최종 소비자에 전화를 걸어서 이제 컨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바운드라는 자체는 소비자가 팜플렛을 보고 콘센트에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소비자와 기업 고객들에게 전화를 통해서 직접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은 우리가 아웃바운드가 됩니다. 아웃바운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텔레마케팅이나 우리가 TV 및 인쇄물 광고에 직접 DM이 있죠. 카탈로그를 이제 비우게 되면 이제 인바운드. 그렇죠? 인바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080 전화를 이제 무료 전화를 이용하게끔 하죠. 코드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지만 코드에 따라서 이제 전화를 하면은 코드에 대해서 상품을 불러달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문을 신청하는 요거 정도는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직접 판매라는 자체는 6번에 제조업자가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소비자를 집집마다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제 화장품 판매 방판이 되겠죠. 그래서 방문 판매. 직접 판매가 이제 어머니를 화장 판매한 거고, 방문 판매라는 것은 이제 영업사원을 이용해서 직접 판매 방식.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보시게 되면은 역사 가장 오래된 무점포형 소매업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화장품이나 서적, 가전제품, 학습지, 보험 등의 판매가 방문 판매가 되겠고, 다단계 판매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제 허용하고 있는데, 다단계 판매 같은 것도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를 이제 강의를 하겠는데요.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배웠던 내용이 중요한 파트가 있었죠. 그래서 앞쪽으로 이제 가시면 18페이지로 가시면 일단 별표를 했으니까 제가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매업에 대한 분류가 중요합니다. 업종과 업태 여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우리가 지금 20페이지서부터 점포 소매상서부터 그 다음에 슈퍼마켓서부터 그 다음에 23페이지의 전문적까지가 별표에서 3개를 해주셨죠. 그래서 점포의 소매상 꼭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무점포 소매상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냥 아까 텔레마케팅이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가 어떻게 다른 거고, 그런 내용들만 살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 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3강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